미중 간의 대결에서는 중국이 뛰어넘기는 어려울 것 같다. 그리고 미국이 계속해서 이길 것 같다. 그래서 G2의 관점의 대결을 이번 2, 3년 제대로 대비하지 못하면 2, 3년이 위기가 아니라 30년, 50년이 위기다라고. 그러면은 박사님 그 책에서 이런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21세기 중반 이후 세계 질서는 백인 대 아시아인의 경쟁이 될 수 있다. 네. 그러니까 요거를 이제 약간 지정학적인 그리고 세계 패권적인 그런 측면에서 좀 지금 좀 주식의 관점으로 혹시 대입을 해서 본다고 하면 이 구도에서 미국 주식, 그러니까 미국의 기업들이 아시아에 있는 기업들보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도 더 조금 우위권을 가져간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걸까요? 1600년 중반에 네. 네덜란드가 동인도 회사를 만들었고요. 네. 그다음에 영국의 동인도 회사와 경쟁을 했는데 1600년도 중반에 아마 영국과 이후에 3번의 전쟁을 거쳐서 졌어요. 그래서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의 주식회사의 금융시장이 영국으로 넘어가고 영국의 동인도 회사가 전 세계를 지배하는 이제 시작점이 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방금 주신 그 질문을 제가 왜 이렇게 대답을 드리냐 그러면 세계가 어떻게 변화하느냐에 대한 그거는 아주 인류가 지구에 나타난 게 지구가 45억 년 됐지만 인류가 지구상에서 존재하는 걸로 나타난 거는 글쎄요, 한 몇백만 년 전일걸요, 그죠? 네. 그러면 생각해 보시죠. 저 네덜란드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영국의 패권을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인도와 중국이 전 세계 18세기, 19세기에는 생산의 GDP 55%를 차지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과정을 역사가 지나오는 과정 속에서 수많은 이야기들이 거기에 담겨 있지 않겠어요? 그럼 첫 번째 한번 고민을 해보세요. 질문이 뭐였죠? 저한테 주신 질문이? 미국 회인종과 황인종의 대결이 네. 있잖아요. 그러면 가장 먼저 대결이 일어났던 시점이 언제라고 역사에서 배우신 기억이 나세요? 가장 먼저요. 네. 동서양이 부딪힌 건 뭐 징기스칸 뭐 이럴 때일 것 같긴 해요. 그렇죠. 네. 근데 4세기에 훈족이 침입이 있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전에도 침입이 많았을 거예요. 근데 그거를 이제 역사가 기록을 해서 하나의 이제 내려오면서 우리에게 보다 뚜렷한 증거와 물증으로 비춰진 거는 이제 훈족의 침입이 있었고 말씀하신 1220년대 징기스칸의 침입이 있었고 이제 그래서 동서양에 왔다 갔다 왕래가 있었잖아요. 그 다음에는 인류의 역사는 동서 간의 이동이 아니고 남북 간의 이동에서 동서 간의 이동으로 갔다가 다시 또 남북으로 이동으로 가요. 근데 그때 구소련의 후르시초프가 스탈린이 죽고 후르시초프가 독일에다가 한 말인데 이건 이제 김종인 박사님한테 들은 이야기입니다. 배운 이야기입니다. 후르시초프가 뭐라고 이야기했냐 그러면 야 앞으로 미래 세계에 말이야 러시아는 유럽에 있는데 너희들하고 우리하고 싸울 게 아닌 것 같아. 우리의 미래 전쟁은 저 중국이라고 하는 어마무시한 인구를 가지고 있는 나라하고 이 백인종하고 싸움이 될 것 같아. 너희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니? 라고 이야기했대요. 그러니까 제가 책에서도 김종인 박사가 가르쳐 주신 그 말씀을 적은 이유가 그 훈족의 침입이나 그 다음에 징기스칸의 침입은 동서양 간의 문화의 어떤 그 전달, 발전의 계기가 됐잖아요. 근데 이거는 경쟁 관계라고 해석을 하면 좋게 해석하는 거고 전쟁 관계였다 그러면 이제 소위 말 희생이 따르는 거니까 좀 부정적인 의미가 포함이 되는데 미래 세계에서 지금 G2라고 할 때 미국과 중국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나고 있어서 마치 러시아 우크라이나가 뭐 어떻게 되고 하는 것 같고 중국과 러시아가 손잡고 미국을 디스하는 것 같지만 내용을 들여다보면은 중국에 대해서 러시아가 오히려 더 반감이 클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은 존재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아는 거는 피상이니까 그 내용에서 어떤 본질이 숨어 있는지 모르는 거죠. 근데 그 책에서 제 책에서 그렇게 적은 이유는 미국도 G2를 이야기하고 지금 강달라 정책, 고금리 정책, 미국이 살겠다고 이야기하는 뭐 중국은 신경 안 쓰겠다고 이야기하는 이런 모든 과정에서 사우디아라비아가 또 페트로달러 이야기를 툭 던져버리고 페트로 위안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이런 모든 상황들이 지금 상당히 복잡하게 얽혀가고 있을 때 종국적으로 이제 재미 딱 끊어질까라고 하면 징기스칸의 침입, 훈족의 침입과 같이 동서양의 대결 구도로 그냥 귀결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인 거죠. 그러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주식시장이 암스테르담에서 영국 전전시장으로 가서 영국이 태양이 지지 않는 나라가 되고 제국주의가 되었듯이 만약에 미국의 주식시장, 뉴욕 월스트리트가 베이징 월스트리트로 옮겨버린다. 그러면 달러 패권이 존재할까요? 안 할 거 아니겠습니까? 제조업 패권이 존재할까요? 안 할 것 같아요.
자본이 뉴욕에서 계속 있을까요? 저는 안 할 거라고 봐요. 네. 결국은 미국은 그 모습을 이미 역사적으로 다 본 것이고, 중국이 그를 그 글로벌 매니지먼트, 리스크 매니지먼트라든지 여러 가지 경제 환경을 조절할 수 있는,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고 보기 때문에 이때 제대로 그냥 어느 정도 미국 우위의 질서를 유지해 나가는 방법을 계속 찾아간다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미중 간의 대결에서는 중국이 뛰어넘기는 어려울 것 같다. 그리고 미국이 계속해서 이길 것 같다. 그래서 G2의 관점의 대결을 백인과 한인종의 대결로 해석하기도 하고 G2의 대결로 해석하기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책에서 그 되게 한 문장이 좀 기억이 나는데 제가 정확히 인용은 좀 어렵지만 그 미국은 기술 이런 쪽을 제공하고 중국은 시장이 되고 네. 한국은 이제 거기에서 소재 부품을 담당하는 그런 구도가 앞으로 그렇죠. 펼쳐질 것이다. 근데 과거에 아편 전쟁 때도 보셨지만 네. 중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조공을 받던 나라거든요. 그러니까 뭐 해외로 나가서 시장을 개척하고, 그러니까 뭐 마르코 폴로가 오고 나가고 또 중국도 뭐 중국 인도로 가서 뭐 불교를 그러니까 그런 활동은 있었다고 봐요. 비단길이 페르시아의 이제 콘스탄티노플 지금의 이스탄불까지 연결이 돼 있으니까 또 몽골 침입이 헝가리까지도 가고 발틱 반도까지 발트까지도 가고 했으니까 뭐 그런 거래는 있었겠죠. 근데 그 길을 따라서 간 역사를 놓고 보면 이게 중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저렇게 성장하도록 서양에서 미국에서 놔줄 것이냐. 그리고 중국이 시장 역할을 하는데 네. 쟤들은 돈이 들어가고 나면 나올 생각을 안 하더라. 이게 역사적으로 증명된 거잖아요. 그러면 저 확률 높은 돈이 들어가면 안 나오는, 지금도 외환보유고가 3조 달러 세계에서 제일 많잖아요. 수입도 별로 안 하고. 그러니까 이제 미국 입장에서는 저거 놔두다가 안 되겠는데 라는 생각을 할 거라고 보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게 되게 좀 첨예한 논쟁인 게 앞으로 그 주식 투자를 할 때 볼 때 미국의 그래도 미국이냐 아니면 중국이냐 아세안 국가냐. 그거는 제가 단언적으로 제 채널에서도 말씀을 드렸어요. 2050년까지는 절대 미국 증시를 중국 증시가 이길 수가 없다. 그리고 시장이라는 것은 시청 여러분, 제가 뭐 어떨지는 뭐 그러니까 왜곡돼 있다, 편견이다라고 말씀하셔도 괜찮아요. 근데 저는 늘 제가 스스로 생각하는 게 상식적이고 합리적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게, 합리적인 생각하고 말씀을 드리는 게, 시장이라고 하는 게 그냥 물건이 있다고 자 커피 쓰니까 사세요 이게 아니잖아요. 커피가 있다. 그럼 이 커피의 원두를 누가 만들 것이며 어느 나라 산이며 수입 관세는 어떻게 냈으며 이거를 몇 도에서 볶아야 되며 기술은 어떻게, 바리스타 기술은 또 어떻게 될 거며 종이컵에 담는 게 맛있느냐 유리컵에 담는 게 맛있느냐, 그러니까 모든 풍미와 모든 것들이 다 다르게 만들어지니까 상품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오밀조밀하고 세분화되려면 뭐가 제일 중요하냐? 시스템이 중요하거든요. 시스템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 시스템이 존재하지 않으면 시장은 엉망진창이 돼버려요. 왜? 뭐 적당히 합의하는 선에서 새로운 케이스가 많이 만들어지니까. 그래서 저는 중국이 그런 잠재력이 없다, 그런 뭐 저력이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그런 시장을 가지고 세계의 질서를 지배를 하거나 관리를 하려고 그러면 적어도 시스템이 있다는 걸 보여줘야 된다고 보는 거죠. 근데 그 시스템이 천년 만년 걸리는 건 아니에요. 왜? 미국 같은 거 보니까 미국 경우에 300년도 안 돼서 그 시스템을 만들어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300년이 되었건 뭐 중국이 능력이 있으면 100년이 되었건 일정한 시간이 필요하더라. 그 민주주의라는 정치적 시스템과 자본주의라고 하는 그 경제적 시스템이 200년, 250년 지나고 나니까 이렇게 꽃을 피우더라. 그러니까 중국 너희들도 할 수 있다고 나는 봐. 근데 2050년까지 그 시스템을 만들겠다? 그거는 어렵다고 본다는 거죠. 네. 그 혹자가 그 미중 패권 전쟁 이런 걸 얘기할 때 우리나라가 위치한 게 그 지정학적인 위치가 굉장히 불리한 위치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패권 전쟁이 앞으로 적어도 30년에서 50년은 지속될 건데 그러면 한국 경제의 미래가 어둡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속해서 위기다라고 얘기를 하는 그런 의견들이 많은데 여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기가 어려운 게 아니라 뭐 제가 저 채널에서도 그런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이번 2, 3년 제대로 대비하지 못하면 2, 3년이 위기가 아니라 30년, 50년이 위기다라고 제가 말씀드렸고요. 그거는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지정학적 위치가 불리하다, 유리하다를 떠나서 네. 97년도에 삼성경제연구소에 있을 때 북한 통일에 대한 세미나 발표를 할 때 제가 그런 질문을 했어요. 발표자에게. 통일 왜 하려고 하느냐. 답을 못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제 아이디어였습니다. 그때. 저는 시청 여러분들 제 채널을 보시든 뭐 옹달 책방 채널을 보시든 제가 들은 분들의
그 인용하는 분들의 성함을 제가 직접 말씀을 드립니다. 이거 지적재산권은 제가 존중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 우리나라는 그냥 다른 사람 유튜브 채널 보고 자기가 습득한 것도 그냥 자기 이야기 한 것처럼 막 해버리니까 저는 이제 그게 조금 이제 바꿔나가야 되겠다는 생각인데, 예를 들면 96년도인가요?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북한 인구가 2,500만, 우리가 5천만. 그럼 그것만 해도 약 8천만 되지 않냐. 근데 동북 삼성에 우리 교포분들이나 이런 그 조선족이라 그러죠. 조선족의 인구와 전체 30만 정도 된다는데, 전체 그 삼성, 그러니까 연영성, 길림성, 흑룡강성을 합치니까 약 한 2억 정도는 되더라. 그러면 우리가 통일이 되면 3억 시장이 되지 않느냐. 네. 근데 이거를, 그리고 또 고려시대, 부여, 발해시대에는 그건 다 우리 땅이었고요. 역사적으로. 우리 옹달 선생께서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지도가 어떤 지도일 것 같아요? 자, 사회과학 지도다, 인류 문명사적 지도다, 전쟁 지도다. 어느 지도가 제일 중요한 지도일 것 같아요? 전쟁 지도가 제일 중요하죠. 전쟁 지도가 잘못 표시되면 저 엉뚱한 데 가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 군사 지도로 봤을 때 대만 국립박물관에 있거나 중국 박물관에 있는 지도를 쭉 연구, 그러니까 윤순봉 전 삼성 서울병원 사장께서 그 연구를 많이 하고 계시던데요. 그분이 하신 걸 보면 평양도 저쪽 지금으로 치면 어딘가요? 산해관이 있는 쪽에 평양이 있었다는 그런 말씀도 하세요. 그러니까 중국에서 이름을 많이 따왔다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역사관이 한반도에 국한시키는 게 잘못된 것이지, 우리의 당군 조선부터 시작을 해서 동북 삼성, 그 만주 시베리아 벌판은 우리의 땅이었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의 우리의 그 민족이 이동 경로를 따라온 걸 다 따지지는 못하지만, 그런 관점을 놓고 봤을 때 텐진 조약, 뭐 또 카스라 탭트 조약, 수많은 조약을 통해서 우리가 힘없을 때 야금야금 다 뺏겼잖아요. 그 땅을 어떻게 찾아오느냐도 관심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식의 통일을 제가 물으니까 답을 못 하시더라고요. 저는 관점이 그래요. 그러니까 방금 주신 질문도 우리의 지정학적 입지가 그러한데 과연 우리는 무엇을 해서 먹고 살아야 되느냐. 그러니까 우리를 이렇게 올가매서 상황을 보면 할 게 별로 없어요. 근데 우리가 이거를 어떻게 뚫고 지나가서 우리도 한번 거대한 국가, 거대한 영토를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울 것인가의 문제를 놓고 보면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야 돼요. 시스템적으로 일어나야죠. 교육이 있어야죠. 그죠? 그 다음에 안보에 대한 생각이 있어야죠. 외교가 있어야죠. 왜? 독일이 통일할 때 보세요. 어떻게 통일을 했는지. 동서독이 그냥 뭐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서독이 30억 달러 주고 막 그랬어요. 동독에다가. 주면서 그랬어요. 야, 이거 우리가 그냥 주는 거니까 너들 깔아서 해. 뭐 알아서 뭐 무릎 꿇어. 이게 아니었어요. 독일 서독 국민들이 우리 동포들에게 아무런 요구 조건 없이 드리는 돈이다. 이거 가지고 부흥하고 잘 살아보도록 한번 해라. 그게 조건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식의 조건을 하다. 그 다음에 독일 통일도 누구누구 관련이 있어요. 영국, 프랑스, 미국, 소련. 그렇잖아요. 그 당시 소련이었으니까. 이 4대국이 최대 이해 당사국이에요. 독일 전쟁 일으켰잖아요. 프랑스 쟤들 통일시켜놓으면 우리 또 침범할 거 아니야? 할 거 아니겠어요? 그러한 의심점을 무마시켰던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서독과 동독이 통일되는 과정에서 소련과 미국, 독일, 영국이 합의해 준 거란 말이죠. 근데 우리는 뭐 6자회담, 4자회담의 역사적 배경이 동독 통일을 그렇게 국회의원분들한테 나중에 옹달 선생님께서 국회의원들 여기 혹시 나오셔가지고 이야기 토론하실 분이 계시면 통일 외교 안보 분야에 계시는 분한테 동독과 서독이 분리되어 있을 때 지도 하나를 놓으시고 통일된 지도를 놓으시고 통일 전에 그러니까 이거는 덮어 놓으셔야 되겠죠. 동독과 서독의 국경선을 그려보세요. 몇 분이 그릴 수 있다고 보세요. 옹달선 그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못 그리죠. 많은 전부 독일 방식을 따라서 통일을 해야 된다 하고 막 이야기. 근데 진작 자 독일이 통일되기 전에 동독과 서독의 국경선을 그려보세요. 못 그리거든요. 못 그리세요. 그러니까 그런 걸 하지 말자는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우리가 약소국가고 뭐 낀 샌드위치고 그거는 이건희 회장이 그만큼 절박한 가운데서 나오는 국민들에게 드리는 계몽적 아이디어였지, 그것이 진짜 우리가 샌드위치라서 샌드위치의 민족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눈치 보며 살자 이건 아니라고 저는 본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를 국민들께서 잘 이렇게 시청하시는 분들께서 읽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무슨 말할 때는 곽수종이는
온갖 책방에 나와서 무슨 말을 던질 때 물론 뭐 기획이 오래되고 이래가지고 숫자가 틀릴 수도 있고 이름이 틀릴 수가 있어요. 근데 전반적으로 드리는 말씀의 핵심은 예를 들어서 뭐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박수종이가 갭 투자하라고 그랬다 그러더라고요. 부동산. 그래서 그건 제가 제 채널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거는 갭 투자 하시라는 게 아니고 비아냥된 거다. 예를 들어서 쉽게 말씀을 드리면 쫄딱 망한다. 갭 투자 잘못하면 지금. 그거를 비유하는 거지. 아니 어느 제대로 된 사람이 유튜브 채널에 나와서 시청자분들에게 갭 투자하라고 하겠느냐. 지금 그 말은 갈로 치고 갈로 닦고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이건희 회장이 이런 말씀 드리면 전 또 친삼성이고 친대기 아니에요. 옳은 말 한 건 옳은 말 한 거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건희 회장이 일본에서 전화를 해요. 이학수 비서실장이.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야 삼성 직원들 급여 올려. 비서실장 입장에서는 당황스럽잖아요. 무슨 이야기냐. 그러니까 아니 적어도 삼성에 다닌다면 삼성 배지를 달고 다니면 집안 채식은 다 있어야 되고 부모들이 얼마나 자랑스럽게 생각하겠냐. 그리고 해. 올렸어요. 그러니까 삼성이 올리면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다 올려야죠. 다 올려야죠. 그래서 삼성은 다르다는 거예요. 그것을 제가 삼성 정신이라고 보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 삼성 정신이 옛날보다 많이 이렇게 퇴색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불안하다 그러고 삼성전자 주식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이미 제가 볼 때는 거의 끝난 것 같다. 삼성전자 주식은. 왜냐하면 아까도 그랬잖아요. 시스템이 바뀌어요. 지금 퍼스널 컴퓨터 웹 2.0의 시대에서 6G가 가고 센서가 만들어지고 무인의 시대가 만들어지는 시대에 필요한 반도체는 설계 도면 자체가 다를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물론 삼성도 하고 있을 거라고 봐요. 근데 제가 아는 거는 별로 없어요. 공부를 안 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들리는 게 별로 없잖아요. 시스템 반도체 엔비디아처럼 하고 있다?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전혀 없습니다. 삼성이 지금 국민주가 돼가지고 4만 원대로 내려올 때까지 삼성에서 R&D 투자에 어디에 하고 있다는 거를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그게 기업 비밀인가요? 그럼 기업 비밀이면 엔비디아는 왜 우리는 시스템 반도체를 만들기 위해서 어디에 투자한다는 이야기가 왜 나오죠? 그렇잖아요. 그럼 미래 시대의 반도체는 어느 게 더 부가가치가 높겠어요? 이거 종이컵 만드는 부가가치가 높겠어요? 이런 빔을 쏠 수 있는, 빔을 탁 쏘면 여기 할로그램이 뜨는 이 펜을 만드는 게 부가가치가 크겠어요? 빔을 쓸 수. 당연하죠. 그러니까 삼성은 끝났다는 이야기를 제가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시청자 여러분께서 삼성이 끝났다 해서 삼성 주식이 사지 말라는 이야기는 그거는 제가 과장되게 표현을 해서 그만큼 삼성에게 응원을 하다. 그러니까 삼성도 각성을 해서 분발하자라는 이야기지 삼성 끝났다는 이야기는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나라 이제 미래 산업으로 반도체, 전기차, 그리고 바이오 이렇게 좀 꼽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보실 때 좀 미래 경쟁력 앞으로 2, 3년이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경쟁력 차원에서 별로 그렇게 낙관적이지만은 않다. 저는 낙관적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에도 이제 한국과기초연구원인가 또 이렇게 박사분들이 계시는 물리, 화학, 생물 이쪽으로 또 기초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과학의 기초가 안 되면 어렵잖아요. 그리고 송영욱 교수가 하시는 말씀처럼 이 기초과학이 발전이 되려 그러면 이 암기식 교육이 아니라 창의성이고 이렇게 상상을 많이 유도하는 교육이 돼야 되고요. 그런 교육 시스템이 우리나라에 지금 저는 없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한국의 미래를 그렇게 낙관하지 않는 이유가 교육제도 안에서 기초가 빠져 있다. 그 부분이 기초가 빠지면 뭐가 안 되는 줄 아세요? 저는 원천이 안 된다고 봐요. 원천 기술. 원천 기술이 안 되면 뭐가 안 되죠? 응용 기술이 안 돼요. 근데 우리나라는 응용 기술 다 만들어내는데 핸드폰 접는 폴더폰 나오고 그거는 디자인의 응용이지 그 안에 들어있는 소프트웨어의 응용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먹고 살 수 있는 게 그런 디자인의 응용, 하드웨어의 응용으로는 먹고 살 수가 있는데 그 시청 여러분들께서 들어보신지 모르겠는데 제가 갑자기 성함을 잃어버렸습니다. 오리지니데라는 그 책에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지금 에베레스트 산 등반의 베이스 캠프가 몇 메다인지 아시죠? 굉장히 높다고. 한 6,000m 되는 데서 있습니다. 옛날에 19세기 초반에는 몇 메다였냐 그러면 2,000m였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게 2,000m에서 6,000m 올라간 게 뭐 때문에 그렇죠? 장비가 그만큼 좋아진 거예요. 기술이 그만큼 발전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출발하자라고 할 때 우리가 과연 베이스 캠프가 우리는 3,000m에 있는지 6,000m인지를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이나 선진 독일 같은 국가에서 6,000m의 베이스 캠프를 칠 수 있는 건 기초 기술이 있기 때문에 섬유, 고텍스 이런 기술은 우리가 개발했나? 저는 우리나라에서 개발했던 소리 못 들어봤거든요. 섬유 산업이 그렇게 발전했다고 하는 나라인데도 섬유 산업의 고텍스를 우리나라에서 특수 소재, 특수 섬유를 우리나라에서 개발했다고 하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SK에서 과거에 뭐 학생복 선전한 건 제 기억 속에 남는데 SK에서 광 케이블을 만들었다든지 아니면 옷을 입고 있으면 이 안에 있는 센서가 달려있어서 체온이 만들어져서 중앙 컴퓨터 시스템에 보내고 이런 내용의 섬유 개발을 하고 있다는 소식은 제가 뭐 주식 분야의 애널리스트가 아니라서 그런지 몰라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경제 위기라는 게 보통 많은 분들이 주식 투자를 하고 계시니까 투자적인 관점에서는 계속 보는데 그 이면에 가장 기초의 그 실제 기업의 펀더멘탈, 그 실제 역량까지도 저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그게 정답이신 거죠. 네. 제가 지금 산업의 그러니까 우리 시스템의 펀더멘털을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주식으로 좁혀도 똑같아요.